자, 오늘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하락을 좀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밤 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새벽에 예약 업로드를 좀 걸어 놓을 건데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시청이 가능하시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폭락을 겪고서 주말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숨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잖아요. HLB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도 처음 하한가 때려 맞고 우리가 주말을 맞이했거든요. 주말이 단순하게 그냥 뭐 휴식을 취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처럼 시장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좋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둔화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시 18분이잖아요. 1시 18분, 19분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도 지금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는 공포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38%대 상승.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등락이 좀 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러셀이 3.8%대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2.4%대 하락, S&P 500도 2%대 하락, 다우도 거의 2% 가까이 하락.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장중한테 4%대까지 하락이 나타났어요. 총체적 난국이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쩡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7%대 정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영상을 안 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20년 이내에 대략적으로 4,900 거래일 정도가 되거든요. 이 4,900 거래일 동안에 하락률 35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2007에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 때 있었던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 경기 침체라든지 또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뭐 요런 때 아니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요 다음으로 지금 역대급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위기의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락이었는데 과연 오늘 정말 그만큼의 위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HLB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매크로도 함께 같이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3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9입니다. 자, 미국 2년물이 3.9, 10년물이 3.8이에요. 장기물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잖아요. 미국의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 같은 컨디션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반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적금을 넣었을 때 1년짜리 적금하고 10년짜리 적금하고 금리를 뭐를 더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묵힌 것들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이 금리가 더 높고 장기물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벌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장단기 모두 다 4%대를 하회하는 정말 빠르고 가파른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46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꺾이는 모습.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가 됐죠.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4.1, 4.3 이런 흐름이면은 사실 9월 됐을 때 4.5까지 제가 본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뭐 우리보다는 연준이 더 똑똑하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도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와 경기를 볼 때 뭘 보라 말씀을 드렸죠? 고용, 소비, 생산 이 3박자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고용이 빠그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생산도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나쁘지 않은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꺾이기 시작을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전에 저축률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축률 같은 경우에도 저축에 대한 잔고 상태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저축률들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봤을 때 데이터에 따르면 매우 부진하고 정말 끝자락까지 왔었다. 그러면은 저축한 돈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를 안 하니까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뭐예요? 결국에 경기 침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높아. 그럼 또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어쨌든 지금은 좋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나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HL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기술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보여서 후루룩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친구는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가지고 5일선이라는 건 단기 추세선이잖아요. 단기 추세보다 더 높은 시세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LB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특히 약세장이고 급락장인데 그 매크로의 원인 중에 금리가 빠지는 이슈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금리가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매칭을 했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긍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덜어내려고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러한 약세장에 매크로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우선적인 종목들, 특히 그 안에서도 화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빨간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반도체 완전 박살났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리 전 세계 증시가 빠졌던 이유 중에 급락을 보였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악재는 그냥 악재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쇼크로 인한 외부적인 영향,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종결. 기존의 주도주는 뭡니까? AI라는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전력 이런 것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300일에서 500일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도주의 흐름은 최대 930일까지는 올라간 이력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500일에서 600일 정도까지 오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300일 정도면 한 사이클을 만들었다라고 본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SK하이닉스 300일 정도, 한미반도체 330일, 엔비디아 400일, 현대일렉트릭 500일, LIG 넥스원도 거의 600일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혁명적인 주도주들은 평균적으로 400일 정도, 그리고 사이클적인 시크리컬 주도주는 평균 200일 정도의 상승을 보이더라. 자, 그래서 요 흐름과 매칭해서 놓고 봤을 때 AI라는 모멘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IT 쪽이라든지 전력 쪽의 주도주의 흐름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AI에 최초 신호탄을 쐈던 게 오픈 AI 중심으로 또 챗 GPT가 출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AI에 많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 IB 투자은행들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전망을 내놓잖아요. 가이던스들을 내놓고 그 와중에서 오픈 AI가 적자가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약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우려가 되고 더불어 12개월 내에 더 많은 자금들을 조달을 해야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혁명에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도주는 끊겨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맞물린 거다. 매크로도 안 좋은데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했던 그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AI라는 대형 모멘텀이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라도 신용잔고가 21조에서 22조 원대부터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면 이거 진짜 더 작살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9조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빠그라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테마주들은 원래 급락 나오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신용잔고가 계속 회전을 그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섹터들이 하락이 좀 컸지. 예를 들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4%대나 빠지고 있는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LG엔솔 0.7%대 상승, 삼성 SDI 0.7% 상승, 에코프로 BM 0.4% 상승이었어요. 이 폭락장에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컸단 말이에요.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HLB는 2%밖에 안 빠졌고요. HLB 제약은 0.76% 빠졌고요. HLB 그룹주는 대체로 전부 다 커봐야 3%대예요. 4% 이상의 하락이 없습니다. 양호하죠?
그러니까는 현재 시장이 매크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조금 더 하락을 이끈 거예요. 차익 실현도 나온 거고 숏배팅도 나온 거고 이때다 싶어서 하방으로도 배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도 주도주 역할을 해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이게 너무 지금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맞물려서 빠지기 때문에 또 하락에 대한 먹거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특히나 또 IT, 반도체 이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영향이 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빠지니까 당연히 지수도 같이 무너지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대형 모멘텀 AI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이 무너지는 거고 매크로의 영향도 받는 거고 등등.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오늘 두드려 맞은 거다. 근데 저는 이 안에서 분명한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왜냐면 지금 종목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산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 뭐해? 반도체 사면 빠지고 음식료 사면 빠지고 방산 사면 빠지고 화장품 사면 빠지는데 그럼 올라가는 놈 하나 들고 있으면 4개 빠지고 하나가 오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되는 놈들로만 갖고 있어야지. 2차전지 지금도 괜찮아요. 신규로 매수하기 괜찮고 조선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입 벌리고 받아 먹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터 봐야 돼요. 엔터 보셔야 되고 통화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빠지고 하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도 희석될 수 있어요. 물론 급락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로 넘어가는 수요들이 있기는 있지만서도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하면 달러의 절대값은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럼 달러가 빠진다라는 거는 다른 통화가 올라갈 텐데 금리를 올리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통화에 배팅해서 레버리지로 접근하시면은 해지도 되고 수익도 더블로 볼 수 있고 조용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엔터 보시고요. 2차전지 보시고요. 조선 보시고요. ETF, ETN 같은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이렇게 상품 또 하나 있습니다. 요 4개만 지금 딱 깔아두시면 돼요. 현금 보유 어느 정도는 뭐 하시려면 하셔도 좋겠죠. 분할 매수는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꼭 현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4개는 세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려 있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HLB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HLB 영상을 눌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딴소리 하냐?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는 초짜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오늘자에서는 개별 종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시장이 더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못 버티면 결국에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빠그라져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지수가 4% 빠진 것 치고는 그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빠졌을 거면 HLB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이 상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폭락장에 버티는 종목들을 잘 보셔라. 그 중에 하나가 HLB도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사실은 7만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5일선을 탈환하면서 시장이 잠깐 일시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추가 매수 기회도 좀 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월요일날 당장 막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먼저 조금만 체크를 좀 해보세요. 시장을 천천히 조금만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HLB 너무 고점에 사서 물려 있거나 진짜 그래도 내가 물린 상태이지만 공부를 해봤더니 괜찮은 종목이네 싶으신 분들,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조금 대기하셨다가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HLB는 최근에 좀 관망하는 자세로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 더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HLB 한 종목에다 몰빵을 때리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긴 하지만서도 지금 이제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랑 조선, 그 다음에 ETF, ETN 상품 하나, 이 종목들 대응 전략과 어떤 종목인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정리를 해놓은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IT 반도체 쪽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비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더 대참사 나기 전에 요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종목 교체 같은 경우에도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결정해서 하세요. 그거 뜸들이다가 마이너스 30%가 50되고 60 되는 거거든요. 주도주의 흐름이 끊기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바꿀 거 과감하게 바꾸시고 그거를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HLB는 그냥 홀딩을 하셔도 좋다. 더 살 분들은 다음 주에 시세 한번 보고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HLB 지금 너무 대견스럽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죠. 좋은 모습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LB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유자분들 끝까지 잘 홀딩을 좀 해보시고 HLB 외에 내가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교체를 해서 옮길 만큼 괜찮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하락장에 제가 무슨 대가를 받고 하겠어요. 뭐 혹시나 복구 잘하고 돈 많이 버셨으면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에 서로서로 돕고 살자고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십니다. 영상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준비된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주도주 흐름 바뀌는 거, 판 바뀌는 거 템포 잘 잡아서 꼭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으면 늦는 만큼 손실이 더 크고 복구해야 되는 폭도 커요. 빠르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